117페이지. 의식이 정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영혼과 마음은 동시에 가능태 공간에 실현된 색태 방향에 맞춰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들어진 패러다임에 따라 그 상황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각성된 섹터의 방향에 따라 그 트랙을 사는 거예요. 그 현실을.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시장. 그죠? 시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보면 그냥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갖다가 파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가게를 만드신 분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가게를 몇 개 가지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유통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내가 돈 벌수록 가게 하나 더 사고 유통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도 계속 그냥 그 가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 가게 말고 지금 돈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저쪽으로 사고 그건 팔고 영 옮겨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기에서 보는 그 트랙이나, 그죠?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 섹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의 공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보면 요것도 하고 싶다 하니까 요것도 하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와가지고 누가 아는 언니가 한 달에 350만 내고 호프집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사지도 말고 인수하지도 말고. 월세 350 주고. 우리 집사람이 생각하면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4천짜리인데. 뭐가 4천? 월 350이면 1년 4천짜리인데. 그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 나는 수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그 나한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글라 철학관. 그래서 철학관 가서 이것저것 하면 아주 이제 얘기한 거지 내가. 아니 이거 야 이게 항진하면 뭐 캐내고 항진하면 뭐 캐내고 얘 정신이 없으다. 정리를 해줬어 딱 하니까 허락 아저씨가 그럼 공인중개사를 하라 형은. 예, 공인중개사도 없거든. 부동산을 허라 하면서. 그냥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도 뭐, 너가 봉사만 할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으면 하고, 지금 하는 것도 괜찮다. 상관없다. 지금 하는 거 해도.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따라.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욕심 있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결론은 그거였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던 거지. 나도 그거를 못 캐치해냈는데, 그러니까 철학관 아저씨는 사주를 보니까 보면서 캐치해낸 거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 너가 봉사만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하는 거 해도 뭐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사회에 큰 봉사지만은 돈까지 벌고 싶으면 그걸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그거는 나도 못 봤지만 그 철학관 아저씨는 사주 보면서 정확히 짚어낸 거잖아. 얘가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찝어준 거지 딱. 넌 보니까 지금 그거에 보면 그 부동산을 하면 그게 딱 잘 맞겠다라는 거지. 너 바쁜 거에도 맞고 그 다음에 돈은 또 돈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삶이 최선인 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누군가가 형 봐가지고 무슨 이런 거 해줄 거 닮은데 이것만 하면 영하면 그러잖아요. 나가 그거 해도 대꾸가 이렇게 되면 너 나가 보기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럼 그때서야 그거 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바꿀 것이냐 누가 바꿔줄 것이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틀에 그 세트를 사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사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바람쥐 챗바퀴인 거죠. 그 얘기를 그럼 자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자각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렵잖아요.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뭐 나는 뭐 처음에는 이게 됐는 줄 아세요? 나도 이게 수백 권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딱 이제 그 잡히는 틀이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네는 책을 그렇게 수백 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막 하면 되겠다 막 이러다가 또 집에 가서 책 안 읽다 보면은 또 이거 될 건가 막 이러다가 또 공부하면 또 근데 이제 나도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틀이 영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책 잘 안 읽어도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막 빠져들지 않고 그런 능력이 조금 좋아진 거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되게 좋은 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읽어야 됐잖아요. 요즘 유튜브가 바꾼 혁명이 그건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선생님들도 그러겠지만 자동차 타면서도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자동차 타면 라디오였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식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어디 가만히 앉아서 볼만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엄청나게 유튜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항상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택시기사를 택시기사들은 또 그게 안 되죠. 라디오를 들어야지. 실시간으로 이제 그 교통정보라든가 날씨 정보, 또 이제 사람들하고 요즘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또 택시기사들은 그걸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손님 탔을 때도 문제고. 내가 거기에 유튜브 들어버리면 앉아있는 사람 멍한 거지. 목적지 가는 것까지. 알코올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자기 통제력을 놓아버리므로 영혼과 마음이 동조가 깨지면서 영혼이 가능태 공간에 실현되지 않은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래서 그 기울기에 따라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은 매사를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취한 사람들은. 근데 실은 마약 안 먹고 술 안 먹어도 일반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까지 먹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이 깨어서 딱 보면 감옥에 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술에 취한 사람은 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집이나 거리를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대장치가 다른 가까이 놓여있는 실현되지 않은 쓸데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본래 문이 있던 자리에서 문을 찾거나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집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내부 수리를 한 것처럼 문을 알아볼 수 없는 몹시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그 사람이 지각이 가능태 공간의 다른 구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무대장치가 보이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꿈에서는 이성의 통제 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따라서 영혼은 시나리오나 무대장치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멀리 떨어진 섹터 안으로 날아들어간다. 거기는 환상적인 천국부터 끔찍한 지옥까지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이 울리는 기계장치로 가득 찬 기계 문명 세계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아니면 가축 도살장처럼 오물과 살코기로 가득 찬 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절망적으로 거리를 방황해야 하는 수도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거나 괴상망측하고 동물들은 매우 사나울 수도 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다. 그것은 꿈이지만 환상이 아니라 현실화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현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상현실의 등장인물들이 꿈꾸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꿈꾸는 자의 걱정과 기대에 맞춰 그에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같은 현실 세계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려 해롱해롱 했는데 깨보니까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철학관 같은 데 가면 잘 살푸가, 뭐 돈은 벌푸가, 막 이런 얘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런 공부를 하고 파주 공부도 계속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행복한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돌잖아요. 얘가 얘를 살려주고 얘가 얘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얘는 얘를 살려주고 얘는 얘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얘는 얘를 살려주고 또 하나 건너뛰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얘는 얘를 죽이고 얘는 얘를 죽여요. 얘는 얘를 죽이고 얘는 얘를 죽여요. 얘는 얘를 죽이는 거지.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별 모양이 돼요. 별 모양이. 그러면 내가 목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얘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얘가 재성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얘가 정제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좀 벌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좀 벌고 싶어. 그죠? 돈만 벌 수 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얘가 돈을 벌잖아요. 얘는 돈을 딱 벌면 얘는 자동적으로 돈 들어온 만큼 얘를 살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는 얘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얘는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이기 시작하겠죠? 돌기 시작해요, 얘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거에 욕심을 갖든 요거에 욕심을 갖든 뭐라도 욕심을 하나 가지면 이게 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한 종교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게 이거예요. 욕심을 딱 버리면 이게 안 돌아요. 아니면 돌아도 천천히 돌겠죠. 그러니까 큰일이 없다고. 근데 얘가 요거에 욕심을 가지면 빨리 돌기 시작하겠죠. 이게 많아질수록. 그럼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다? 선생님 내가 선택할 거지. 그죠? 선택하는 거지.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욕심을 어떻게 부리고 균형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네들이 재산도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균형을 잡고 싶으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꾸는 꿈들도 지구에서 꾸는 꿈들과 다르다. 겟나니 스트레칼로프는 초간된 자신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이상한 꿈들을 꾼다. 가끔은 주제도 엉뚱한 놀라운 꿈들을. 두뇌가 복잡한 컴퓨터처럼 피로에 의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보관되어 있는 우주의 정보장으로부터 두뇌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이 지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꿈들을 꾸고 나면 우주 비행사들은 강태 공간의 존재에 대한 트랜서핑의 가정을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칼로스 카스타네다와 테온 마레자의 책은 사람의 지각 모델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후예인 톨텍 인디언들이 상상하는 것에 대해 묘사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많은 섬유로 구성된 발광하는 에너지 코쿤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그런 걸 코쿤이라고 하죠.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그 섬유들은 견갑골쯤에 있는 연결점이라 불리는 통합 초점에 겹쳐진다. 연결점의 위치는 지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뭐죠? 우리 그 급소라는 거 있죠. 여기 100회부터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 급소들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점이 있잖아요, 몸에. 혈전. 그런 데들하고 연결돼 있지, 연결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그 케이스 같은데 투명 케이스 들어가 있고 막 연결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모양이죠. 119페이지. 그런 모델을 트랜서핑의 개념과 합치자면 연결점이 정상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은 일상적인 현실을 지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현된 현실이 가능태 공간에 상응하는 섹터와 위치한다. 그 포인트가 옆으로 위치가 변경되면 동조 상태가 깨져서 사람이 실현되지 않은 구역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포인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 의해 고정된 부분이 풀리게 되면 연결점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투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꿈꿀 수 있는 것은 그 포인트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각 초점이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비정상적인 위치에 오래 머물면서 정신착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초능력자, 어떤 초능력자? 그럼 내가 초능력자가 되나? 될 수 있나? 없나?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서는 그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수련을 하면 레벨이 높아지면서 이런 단계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건 거죠. 내가 욕심을 버렸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런 사람은 도시에 안 살겠죠. 근데 내가 도시에 살면서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내가 욕심을 다 버렸으면 어디 시골로 가지 않을까요? 그냥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살려면 일단 써야 되는데.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시골에 가서 어디 산속으로 가거나 뭐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라는 건. 근데 도시에 살면서 나는 욕심이 없다? 의도로서 이 연결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각몽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이 책의 주제가 뭐죠? 현실 조종이잖아요. 현실 조종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건 현실 조종이잖아요. 성공하고 싶다. 현실 조종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돈 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과연 누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걸 더 잘 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현실 조종이죠. 그런 현실 조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죠. 예쁜 각시, 잘난 남편, 그 다음에 멋진 자녀들, 뭐 사고 없고 진짜 환상적이고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낼 능력, 수영장에 딸린 저택, 근데 이 현실을 조종하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잘 조종하려면 운전대가 있어야 돼요. 운전대. 근데 그 운전대가 뭐라고요? 의도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를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운전대를.
이런 능력이 현실에 대한 기준점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때, 즉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의 수는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깨달음은 낯선 도시의 비좁고 복잡한 골목을 따라 길을 잃은 채 헤매다니다가 마침내 하늘로 솟아올라 모든 길을 한눈에 확연히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것과도 같다. 트랜서핑은 당신의 모든 것이 보이는 높이까지 올려주지는 않지만 눈 감고 따라가도 될 만큼 당신의 행로를 보여준다. 꿈속에서 깨어나려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진정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서 의식이 한 단계가 아니라 반 단계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알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작지 않은 일이다. 당신이 거리를 따라 걷고 있거나 누군가와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깨어나라. 주위를 살펴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명료히 바라보라. 당신은 당신의 의도로서 자신의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당신은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 이게 모카토금수죠? 이런 거를 이걸 본원이라고 해요. 이걸 겁재라고 해요. 이건 나예요, 나. 이게 비견겁재라고. 얘가 이렇게 밀어주는 걸 얘는 식상이라고 해요. 식상. 식신, 상관. 재성, 정제, 편제, 재산이죠. 얘를 관성이라고 해요. 이 정관편관입니다.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정인편. 내가 목이라면, 그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목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목이라면 나는 식신상관에 살려줘요. 왜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아. 내가 살려주는 거니까. 내가 막 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식신상관이에요. 일거리가 많아. 내가 식신상관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겠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자연스럽게 식신상관이 많을수록 재산이 불어나요. 재산이 불어나면 또 뭘 하고 싶어? 좀 좋은 직위를 갖고 있지. 그게 정관, 편관이에요. 뭐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도 명심할 건 돈이 있어야 명예,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명예, 권력이 있으면 돈이 생긴다고. 그건 거꾸로 가는 거고, 정상적인 건 돈이 있어야 명예,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뒷돈 돼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좋은 자리 생기면 권력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관편관 얘가 이 자기 사주에 요게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 거거든요. 정관편관. 근데 이 정관편관이 있으면 얘는요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정관편관이 직장, 여자 입장에선 남편, 남자친구거든요. 얘가 나를 힘들게 하지. 그잖아요. 남편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5대5인데 나중에 친해질수록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가 불리하잖아요. 여자친구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것만 알아도 이게
되게 좋은 게 그거잖아요.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실을 어떻게 조종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게 있어야 이게 공부운이거든요. 이게 공부운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5개 중에서 나를 살려주는 건 딱 이거 2가지예요. 요 겁재하고 요 인성이에요. 이거 2개만 나를 살려줘요. 보세요. 수는 나를 살려주죠. 그리고 겁재는 우리 종족이니까 목이 들어오면 힘이 세지잖아요.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게 겁재거든요. 나머지는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이런 거는 내 힘을 빼가요. 내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명리예요.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거 안 좋고 선생님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네이버에 명리 한 칸 띄고 오행 치면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럼 이것만 내가 알아도 내가 일 열심히 할수록 돈을 버는 거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수록 나를 살려주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고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돈이면서 여자친구 각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결혼운이 없는 거고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남편운이 없는 거고 각시운이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공부를 안 해요. 얘가 공부를 죽이잖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돈 많으니까 공부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자친구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여자 남자 못 사귀게 한 게 그거예요. 특히 남자한테 여자를 못 사귀게 한 게 여자친구 있으면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룰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룰이 이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우리가 현실을 조정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트랜서핑이 우리가 외부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내가 확실히 깨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종할지에 관한 얘기는 이 책이 최고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 책에 이제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트랜서핑 1, 2, 3까지 읽어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얘예요. 명리. 명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주팔자만 아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도 좀 돼 있는 거죠. 사주팔자가 그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기 팔자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죠. 아 나는 공부는 있고 뭐 저 재산운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갈 것인지 뭘 어떻게 하면 재산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면 그게 또 궁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재산운이 없으니까 재산운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되겠죠. 또 나는 재산운은 많아. 그럼 공부운이 없어. 그럼 뭐다? 공부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궁합이라는 게 꼭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업자,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 내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게
현실을 조종할 때 확실하게 키워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작은 변동에 따라 꿈의 이야기를 줄거리가 유연하게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물질적 실현은 끈적끈적한 송진처럼 불활성이지만 트랜스핑 원리를 이용하며 이것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장 당면한 일이다.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 어느 시공간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 이 트랜서핑이나 시크릿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왜 얘랑 잘 통하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현실의 트랜스핑이 얘기하는 게 현실의 시공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딘가 있는 덩어리 뭐죠? 가는데 맞아. 가는데 어딘가 가는데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가는데에 이게 어떤 공간인 거잖아요. 어떤 공간, 어떤 가는데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시공간.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현실의 시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가는데 공간에 있는 어떤 섹터와 트랙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갈아타라는 거잖아요. 섹터와 트랙의 그 시공간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가는데 공간에 풍요로운 그 트랙 섹터로 갈아타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주가 연월일시라고. 연월일시에서 글자를 2개씩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너가 태어난 그 시공간의 음양오행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음양오행의 공간의 그 코드를 60갑자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 대운이 흐르고 1년마다 세운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대운과 세운이 10년마다 운과 1년마다의 운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그 시공간의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너가 원하는 그 시공간을 살아갈 거냐에 대한 얘기가 전부 명리학이라. 사주팔자. 제가 아직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는 네가 살아가는 그 시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너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론의 총집합체는 명리학을 뛰어넘을 건 아직 없잖아요. 전 세계에. 어떤 학문도. 진짜 멋진 학문이에요. 저 학문이. 이것만 우리가 뭐를 하면 우리는 진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점호가 됩니다. 다음 책은 명리학이야. 다음 책은 명리학회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큼 내가 뭐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보셔도 좋고. 현실을 꿈처럼 인식해서 오직 의식적인 꿈에서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과 싸우고 있다. 객석으로 내려가서 지켜보라. 관찰자로 머물고 자신을 빌려주면서 초연하게 행동하라.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릴 필요는 없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용히 지켜보려는 순간 까먹었어. 어쨌든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 저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딱 지금 해당되는 건데 둘이 싸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에 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도 안 좋다고. 그냥 가만히 내두고 그냥 나중에 떨어지면 그걸 딱 우연인 것처럼 주워 먹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꾸 나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화잖아. 철없이 보이는 게 있다고. 그리고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런 모습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제 메신저 역할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가족이라든가 친한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선생님이 좀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선생님한테는 손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진지한 모습 보여주다가 나중에 자기 편한 사람 앞에서는 가서 재밌게 놀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생님 그런 성격이 자기네 입장에서 좋으니까 자꾸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하겠지. 근데 선생님은 또 보면 객석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대에 머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선생님 성향 자체가 그게 화지.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항상 제어해야 한대잖아요. 여기 있죠? 잘 체크해 놨어요.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지. 야,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고, 이런. 아까도 얘기했죠? 자, 보세요. 5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4과목은 열심히 한 거야. 왜? 자기가 재미있으니까. 한 과목은 열심히 안 한 거야. 왜? 잘 모르겠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야. 그럼 떨어진다고요. 생각을 통제해야 되잖아. 4과목이 너무 재미있고 나한테 딱 맞지만 그걸 좀 덜 해야 되고, 한 과목은 내가 마음에 들고 싶지도 않고 걷어보기도 싫지만 그거는 좀 해야 되고. 그게 생각의 제어잖아요.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지.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습관이 되면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체 선생님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목화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아 보여요. 활달해 보이고. 사람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금수잖아요. 특히 수. 금은 왜 싫어하냐면 금은요 좀 날카로워요. 수는 뭐 아무 말도 없고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 사람 어려워 보이지만, 금은 그런 것보다는 수보다는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하다가 잘못되면 찌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체 선생님이나 목이나 화한테 이렇게 저 뭐를 많이 하죠. 부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뭘 하려고 막 같이 어울려서 뭘 하려고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제어해야죠. 생각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꿈속에서 이미 깨어 있으면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생각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습관이 될 때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체계적인 훈련. 내가 수거든요. 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화가 재산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지. 선생님 화라고 했죠.
화라고 하면 화 입장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금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금은 만만하거든. 화인 사람들은 금이 만만하거든요. 그러면 틈만 나면 야이를 까. 습관적으로. 나도 얘가 만만하니까 틈만 나면 야이를 까겠죠. 그 대신 나는 항상 토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도망다니겠지. 얘가 나를 이기니까. 토가 나를 이기니까 슬금슬금 도망다니겠지. 근데 나는 수가 만만하니까 자꾸 이제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나면 물 딱 치대기면 얘는 막 그냥 화를 타다가 이렇게 확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살아나면 또 물 치대기면 확 죽잖아요. 철학관 아저씨가 불 꺼불라 영하더라. 그럼 얘가 죽으면 나한테 재산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 선생님이 화면 금이 만만하니까 자꾸 금을 녹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녹여야지. 얘가 완전히 확 녹아서 사라지면 선생님 재산도 사라지는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죠. 목은 만만하니까 자꾸 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수면 가족 중에 몇남 몇녀가 있어도 화인 애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한테 자주 시키거나 화한테 내가 화를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보세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화한테 더 잘해야 되겠죠. 화를 타게끔 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화야. 그러면 금만 보면 녹이려고 하지 말고 금이 반짝거리고 큰 금이 될 수 있게끔 내가 해주면 그 금은 계속 나한테 재산을 갖다 주겠죠. 이게 보세요. 나는 수니까 습관적으로 화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만만하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사라진다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화가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과 지식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만만한 화를 끌려고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꾸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 살기 어려울 거다. 습관을 바꾸라. 그게 우리가 하는 7가지 습관이에요.